그런데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와서 맥을 짚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아내 이 허벅지를 힘을 다해서 툭툭 쳤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하는 뜻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힐끗 쳐다보면서 와 이라요? 의사가 죽었다 안 카요? 조금 있다가 간호사들이 오더니 흰 천으로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더 놀라서 다시 아내 허벅지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만 의사 말 듣고 가만히 있었어. 사람들이 자기를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관을 북북 긁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귀에 속삭입니다. 이왕 들어간 거 가만히 있었어 그냥. 자, 부산에 왔으니까 이제 아주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생매장 당할 수 있습니다. 재미교포 중에서는 아마 제일 높은 그 요직까지 올라간 분이 고 강영우 박사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했지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장애를 딛고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잘 한 분인데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고인은 서울 맹학교 학생이던 시절에 자원봉사를 나온 당시 숙대 1학년 서건옥을 만나서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50년 전에 아내와의 첫 만남을 회상을 하면서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 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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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편지 끝을 맺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너희가 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희와 함께한 추억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따로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에 장학금으로 25만 불을 기부함으로 세상과의 마지막 이별 의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성공한 분이다. 성공적으로 산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과 또 자녀들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 지인들 마음 깊이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를 짓는 그것이야말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 재미교포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그것은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잠시 사는 나그네 삶에 그런 것은 그런 큰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성공한 것이 진짜로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무슨
땅 문서 그거 좀 가져와 봐.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그 장롱 밑에 있는 땅 문서 그거 좀 가져와. 내가 그거 한 번 더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집 문서 좀 가져와 봐. 우리 집에 저금 통장 몇 개 있지?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봐. 한번 쭉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땅 문서, 집 문서, 박사 학위증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개 왔어? 아무개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맺힌 사람이면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아무개 한 번만 얼굴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것이 진짜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큰 재물, 높은 지위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또 친구들, 교회 성도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입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이혼하겠다고 재판을 걸었는데 판사가 말립니다. 아직 결혼도 못 시킨 자녀가 있는데 이혼만큼은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약간의 폭언도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나도 늙고 지쳤어요. 남편의 하녀 노릇은 30년이면 좋게요. 제발 이혼시켜 주세요. 그 할머니가 오히려 판사를 그냥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 그 말 속에서 벌써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30년을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폭언을 퍼붓고 하면서 사는 그 부부, 그런 가정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만금을 벌어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행복이겠느냐? 관계가 파괴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는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주고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이런저런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관계 중에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교회도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직자 가정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삐거덕대고 그래서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전체에 엄청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에 특별히 이 가정과 또 부부 이 관계가 말씀 안에서 늘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하나로 견고하게 맺어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부부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녁의 말씀의 초점인데,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애틋한 감정, 또 아주 이렇게 연애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처음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서로를 바라봐도 이제 황홀하죠. 황홀한 감정, 애틋한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결단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니, 뭐 결심한다고 없는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을 좀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황홀해하고 마음에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이죠. 그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배우자를 그저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힘들어하면 집안 청소라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라도 버려주고, 힘들게 출근하는 남편 호주머니에 그냥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쪽지라도 하나 넣어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무슨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연애할 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그건 이제 그런 감정에 빠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런 감정이 계속됩니까?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은 1년, 2년 지나면 그건 계속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면 서로를 향한 그런 로맨틱한 감정은 길어봐야 2년이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눈동자만 바라봐도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나서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눈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막 황홀했는데 이제 밤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 황홀한 감정은 정말로 길어봐야 2년이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었다 하고 좀 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이 식었을 뿐이고, 사랑은 이제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사랑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동사, 행동이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아주 경건한 시인인 잔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한결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 내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정의를 이것보다 더 잘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악다물고서라도 사랑해 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사랑의 그 따뜻한 감정까지도 생긴다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도무지 못 살겠다고 조지 크레인이라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부인, 이왕 남편하고 헤어지려면 남편에게 그래도 그동안 당한 거 좀 복수라도 해주고 복수라도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딱 석 달 동안 남편에게 잘해 주십시오. 뭐 남편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있는 대로 다 말해주고, 그리고 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거 그냥 지극정성으로 잘 해주십시오. 당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아하, 이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산다 할 그 시점에 딱 석 달 될 때 갑자기 막 이혼이다 선포를 해버리십시오. 남편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수를 하고 헤어지십시오.
부인이 그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지 크레인 목사가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인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혼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좀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치료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행동이라고 했지요. 무슨 애틋한 감정,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도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뭐 지극정성으로 해주니까 남편도 자연히 잘해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없던 그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생기는 것이고 부부가 뭐 별거 있습니까? 같이 그렇게 살다가 서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다가 또 좋아하는 감정도 생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이혼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기사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사, 중세 기사 있죠? 기사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가, 그게 소설 돈키호테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알아야죠. 모른 척하고 있지 말고 성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건 위선이 아니냐,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건 위선이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위선하고는 다릅니다. 위선은 사랑할 의사가 없습니다. 사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정말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사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냥 그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게 위선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내 남편인데 사랑해야지요. 내 아내인데 사랑해야지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지요. 자기도 고민이죠. 사랑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보면 그냥 밉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하고 사랑이 안 돼서 그렇게 좀 이 딜레마고 애를 태울 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있겠다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위선하고는 다른 거지요. 동기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하라. 행동치료, 행동하라.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나 그 미워 죽겠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인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미워 죽겠다. 꼴보기도 싫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헤어져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미운 마음 이게 없어지도록 기다리는 것도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 줄 믿고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온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을 자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이제 자주 표현을 하십시오.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세 마디는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을 각각 10번씩 하루에 그래서 30번 이상 하십시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하루에 10번씩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정이란 사소한 대화로 쌓아가는 돌탑과 같다. 부부의 정이란 사소한 대화로 쌓아가는 돌탑과 같다. 이런 무슨 어디 큰 돌탑 보면 조그마한 돌들이 막 그렇게 쌓여서 돌탑이 됐지요. 부부 사이의 정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별것 아닌 조그마한 말들이 그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쌓여서 이 사랑의 탑을 이루어 간다 하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자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나의 태양, 당신을 위해서는 이 한 생명 다 바쳐도 좋아, 솔레미오. 그건 무슨 영화의 한 구절 한 대사같이 늘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나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해 하니까 아내가 생명은 필요 없고 저 쓰레기 좀 버려줘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말들을 통해서 여보 참 고마워, 당신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오늘도 수고 많았지요 하는 작은 말들 하나, 그런 것이 쌓여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자주, 꼭 뭐 말로만 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출근하는 남편 호주머니에 쪽지를 또 넣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서프라이즈로 또 조금 기분이 내킬 때는 뭐 뭘 꽃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면 꼭 교인들 중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잘 하세요. 그런데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여러분 일이나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미국 아가씨하고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그냥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말리면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너 미국 여자랑 살면 아침마다 I love you 해줘야 된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장 이혼당해. 젊을 때야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다 늙어가지고 뭐 I love you 그거 하겠냐. 한국 남자들 절대로 못한다. 그냥 그만둬라. 그렇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무슨 뭐 문화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I love you 그거 어떻게 그거 귀찮아서 하겠냐. 너무 그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그만두라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을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잘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꼭 무슨 사랑해, 고마워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그냥 서로 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애틋한 감정, 황홀한 감정 뭐 그런 게 뭐 충만하다면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랑을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감정이 미처 따라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공익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원 김아영은 친절하지만 딸 김아영은 하면서 집에서 함부로 구는 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하면서 집에서 막 짜증면 부려대는 엄마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하면서 가정에서 아주 무뚝뚝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고 제일 끝에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하고 끝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에 공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참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냥 깍듯이 그렇게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짜증 부리고 뭐 그러는 가정들이 많지요. 이유야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밖에서 워낙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집 안에서야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들이 그건 이해를 해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참 사랑하면서 가장 자상하게 대해야 될 사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보낼 내 아내고 또 내 자식들이고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제 가족들에게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부부가 결혼 25주년을 맞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이 돈을 모아가지고 2주간 동안 부모님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좀 뜸하던 때라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귀국하는 날 자녀들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 출구로 나오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남남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도 완전히 막 너무나도 그냥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표정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 일정 때문에 다투다가 여행 끝날 때까지 내내 이제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뭐 딴 데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이 좋기는커녕 완전히 지옥 같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한 방에 또 자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뭐 서로 지옥 같았다고.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전까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해외여행을 가놓고 왜 그렇게 마칠 때는 그런 식으로 되었을까? 두 부부가 2주간인데 그런 2주간 정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거의 처음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뭐 직장 일한다고 그냥 쫓기는 삶을 살지요. 또 아내도 그 엄마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돌보랴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별로 가져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2주간을 그냥 함께 지내라고 그냥 밀어 넣으니까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행 일정 때문에 다투기는 다투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삶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참 좋은 해외여행이 결국은 그냥 파탄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국 사람들이 부부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 다녀와서 이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구정에 고향 간다고 고속도로 안에서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한 10시간 보내면서 대판 싸우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 모처럼 귀한 시간 부부가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판 싸움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너무 적고 또 그런 삶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정말 작은 돌탑과 같은 작은 말이라도 평소에 늘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책 제목이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수고해요 하고 뽀뽀 한번 해주면 남편이 그냥 용기 100배해서 그냥 힘차게 직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성과가 나고 연봉도 팍팍 오른다는 것입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 쉬운 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남편 연봉이 좀 박봉이다 싶으면 한번 방법을 좀 고안을 해 보십시오. 그냥 바가지만 긁지 말고.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지요. 그냥 자동차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 뒷뜰에 있는 그런 이 창고에 틀어박혀서 계속 밤을 새우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이 헨리 포드를 보면서 주위 사람 다 미쳤다고, 저 사람 뭘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늘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오돌오돌 떨면서도 그때만 해도 좀 옛날이니까 이 불을, 호롱불 같은 거를 비추면서 남편, 막 씨름하고 하는 남편 곁에서 아내가 밤을 같이 새우다시피 하면서 불을 들고 그렇게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제 훗날에 헨리 포드가 대성공을 하고 회장이 되고 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헨리 포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대답 아닙니까?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까마득하게 이 방송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거의 90%가 아마 택도 없다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 뉴스 진행하는 사람이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십니까? 할머니 대답이, 에이, 그놈이 다 그놈이요. 사실은 그것이 명답일 수 있습니다. 유별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단에 따라서 자꾸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럴 때에 이 헨리 포드 부부처럼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 고백이지만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어요.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잘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름날 이제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는데 옆에 소금을 같이 이렇게 담아서 왔습니다. 남편이, 아이고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아내가, 무슨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좀 별거 아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당신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하다가 당신 집안이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하면서 집안까지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막 감정이 서로 격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서로 하나 마음을 못 맞춰가지고 우리 같이 못 산다. 그래, 그럼 헤어지자.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우리 그럼 헤어지기는 헤어지는데 한번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누가 맞는지 한번 말이나 좀 들어보자. 그러자고 했습니다. 의사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 하는 그런 여편네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고 그냥 여자가 그래 주면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지, 또 그렇게 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의사가 다 들어보더니, 야, 지금 어려운 문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케찹에 찍어 먹습니다.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쩌며,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떠하며, 케찹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차이를 잘 포용을 못하고, 차이를 정말 차별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이상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교육 속에서 자랐는데 무슨 성격이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같을 수가 없지요. 다 다른 게 정상인데, 그러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살기로 했으면 그 다른 점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맞출 것은 맞추고 잘 그걸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것 가지고 더 고를 깊이 해서 결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없잖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차이는 그걸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남자는 아주 즉흥적이고 좀 덜렁대고 여자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고 성격이 완전히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것 때문에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아내는 일찌감치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안도가 되고 그걸 해야 좀 이제 본전도 제대로 뽑는 것 같고 그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또 그런 아내가 못마땅합니다. 아이고 여행이야 뭐 그냥 다가오면 그냥 가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구태여 그냥 미리 스케줄 뭐 어떻게 하는 게 그게 남편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부인은 부인대로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 행복해야 될 여행 갔다 오면 서로 부딪혀서 그냥 오히려 기분을 망치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거는 서로 성격 차이, 스타일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둘 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남편은 계획을 세우는 일을 아내에게 다 일임을 했습니다. 나는 잘 못하니까 당신이 그러면 이 스케줄을 다 세워라. 나는 전적으로 거기 따를게 하고 양보를 하고 아내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면 그 중에 4박 5일 중에 하루 오후 일정은 내가 비워 놓을게. 그거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래 당신은 뭐 적응적으로 하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그러면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서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조금씩 양보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 그 계획대로 세밀하게 하니까 뭐 별로 시행착오도 없이 좋고 그리고 또 자유시간 거기는 또 남편이 가서 보고 재미있는 걸 잘 또 찾아냅니다. 어떨 때는 뭐 사이클 하자 했다 어떨 때는 래프팅을 하자고 했다가 그래서 이 아내도 남편 따라 뭐 적극적으로 해보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스릴이 있고 좋고 그래서 이제는 그 여행이 정말 더 풍성하고 둘 다가 만족스러운 그런 여행이 됐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거지요? 차이를 그걸 왜 나하고 같지 않느냐는 걸 가지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차이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많이 다른데 우리는 뭐 거의 같은 건 거의 없던 거고 전부 완전히 반대 비슷하게 다릅니다. 저는 좀 여러분도 아시지만 본래 목회하기 전에 본래 성격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조용한 그런 스타일이고 아내는 좀 활발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조금 초창기에는 좀 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말 많은 사람 뭐 그런 건 아는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말하는 사람 나 처음 새벽에도 가면서 쪼잘쪼잘쪼잘 난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쭉 한 10년 더 지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거구나. 오늘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저희들도 세월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터득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고 서로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까 참 아내가 얘기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둘 다가 그냥 조용하게 이래 있으면 얼마나 집안이 정막강산이겠는가.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은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둘이만 남아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진짜 적막강산이겠다. 옆에서 한 사람이 얘 해줘야 좀 좋지요. 그럼 나는 아무 부담도 없어.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해주면 옆에서 신이 나서 계속 얘기하니까 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잘 승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전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앞에 나와서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성경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서로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다 균형 있는 교회로, 또 건강한 교회로, 전부 눈이면, 전부 귀면, 전부 코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야, 귀하다. 내가 잘 못하는 부분, 저런 사람이 있어서 다 이렇게 메워주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걸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것보다는 서로 다를수록, 야, 귀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다른 점들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방어적인 태도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무심코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팍 이렇게 쏘아줍니다. 그냥 아내는 굉장히 당황하고 무안해지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 순간에 방어적이 된 것,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적이 된 것이죠. 평소 같으면 별말 아닌 걸 수도 있는데도 그날 저녁 이상하게 남편이 그렇게 탁 자기를 방어하면서 되레 팍 이렇게 발끈해서 쏘아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부 관계에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걸 잘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부부 얘기인데, 우리 부부는 이 살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방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 요즘 자꾸 찌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내는 발끈합니다. 딱 하는 말이, 당신 배는 당신 배도 만만찮아. 그래서 내 배 어떤데 이렇게 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몇 번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살 문제는 너무 예민하고 서로 방어적이 되니까 이 건드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제 표제를 하나 정해놨습니다. 남의 살 간섭 말고 지 살 관리나 잘하자. 우리 이게 벽에 써붙여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정의 표제, 남의 살 간섭 말고 지 살 관리나 잘하자. 여러분도 방어적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별거 아닌데 왜 팍 발끈하면서 방어적이 되는 것일까? 그건 이제 배우자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지요.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속도를 조금 내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여보 너무 속도 내지 말아요. 여기 80km 구간이잖아. 그러면 남편이 순간적으로 딱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좀 가는데 또 여전히 속도를 확 냅니다. 아내가,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지금 몇 킬로를 가는 거야. 좀 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면 남편이 그냥 차를 갓길에 삑 대고는, 그럼 네가 해라. 그렇게 나오지요. 너무 속도를 내지 말아요 하는 게 별말 아닌데 남편이 왜 그렇게 발끈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일까? 그 남편은 이 직장이 변변찮습니다. 조금 직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그냥 직장 생활하랴, 집에 오면 그냥 또 무슨 아이들 돌보랴, 1인 2역 3역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늘, 아이고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못나서 저렇다 늘 그런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이 남편에게는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늘 내가 못나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저거는 운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못났다고 지금 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남편의 귀에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확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 취약한 그 부분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방어적인 태도로 발끈하면서 돌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치과의사가 치아 치료를 하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그냥 온몸이 찌릿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그 아픈 곳, 약한 곳, 그 자존심, 이런 것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건 꼭 남자들만, 그런 여자도 마찬가지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발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해를 하고 과민 반응을 하고 그냥 자기 방어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이제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서로 오해가 깊어지고 감정이 자꾸 상하게 되고 마음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딱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면 잘못하면 그냥 차가 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건 조치를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과민 반응, 자기 방어, 이런 것이 나오면 뭔가 지금 부부간의 대화나 혹은 어떤 그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는 이런 것들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빨간불 켜진 것이니까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분 나쁜 채로 넘기지 말고. 그러면 그 운전하던 부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별거 없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뭐 속도 좀 줄이라고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이상하게 여보, 그게 나한테는 기분 나쁘게 들려.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그냥 상하고 그냥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해, 자꾸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내도 아내대로 표현을 하십시오. 아니야 여보, 나는 진짜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겁이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당신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다면 그럼 미안하네, 내가 표현이 좀 잘못된가 봐. 그렇게 일단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아이고 뭐 내 말이 틀렸어, 속도 80km고 근데 당신 120km 했잖아, 그거 줄이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나오면 이제 깽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남편이 솔직하게 이상하게 내가 자꾸 무시당한 것 같아 하면 그 마음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 자기가 평소에 좀 열등감 같은 거, 자격증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남편의 말에 대해서 아내도 솔직하게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너무 빨라서 무서워서 그랬던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조금 지나치게 오해를 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꽁하게 품고만 있지 말고 털어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말 귀담아서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사랑이지요.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한번 내가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그냥
그냥 덮어두고 그냥 없는 듯이, 마음은 분명히 상해 있는데도 없는 듯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TV 프로에 60대 부부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나이에도 애정이 소록소록 솟아나는 그런 부부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부부 생활에 대한 그것은 간담회 비슷한 그런 거였는지 그게 이제 그 부부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선생님 부부는 60이 넘은 건데 정말 그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잘 사신다는데 근데 이 부부 싸움도 안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왜 안 해요? 우리도 부부 싸움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싸우고 싶으면 반드시 서로의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 어깨를 꼭 안고 싸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회자가 아니 지금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데 어떻게 손을 잡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부 하는 말이 부부 싸움은 대개 내용은 별거 아닌데 서로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이 커지지요. 손을 잡고 있으면 사랑이 전해져서 쓸데없이 흥분하지 않아요. 제가 우연히 그 봤는데 와 정말로 지혜롭다. 무슨 목회자도 생각 못할 그런 것을 그냥 얘기를. 내용은 별거 아닌데 서로 막 싸우다 보면 말꼬리를 잡고 이래 하면서 서로 감정이 그냥 격해져서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이 커진다. 그래서 막 나중에는 헤어지자까지 가고 그러는데 손을 딱 잡고 하면 그렇게 쓸데없이 감정이 막 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딱 이 실천한다고 하면 이거 해보십시오. 부부 싸움 할 때 딱 손을 잡고 싸움하세요. 눈을 딱 바라보고 손을 잡고.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쓸데없이 막 감정 그렇게 격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그 조그만 싸움을 그냥 대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까? 남자의 자격이라는 어떤 그 TV 프로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프로에서 언젠가 이 샘물 호스피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 또 그 가족들을 찾아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또 그 가족들 모아서 음악회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환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방영이 됐는데 그 중에 환자 한 분은 몸이 너무 초췌해서 제가 그 집사람하고 우연히 식사하다가 아마 그 본 것 같은데 너무 초췌해서 그냥 보기에도 저분은 며칠을 못 넘기겠다 싶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내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자기가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쓴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 쭉 읽고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남편을 위해 평생을 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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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인은 옆에서 엎어져서 그냥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환자는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숨이 끊어질 때까지라도 그냥 해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맞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랬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인생을 미움과 원망으로 다 낭비해 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이 인생, 잠시 사는 인생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죽도록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월인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또 2번 살고 3번 살고 하면 모르겠다.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가슴을 그냥 쥐어 뜯으면서 그래서 끝난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세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런 거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그거 마지막에 찾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얼마 벌고 쟁취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는 정말 부부간에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야 교회가 힘을 받고 뭐 사역을 해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향기가 되어서 그래서 전도도 되고 하는 것이지 말로 막 전도하는데 뭐 막상 보면 그냥 난장판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평교회는 뭐 교인들이 많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뜨겁게 달려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교회가 은혜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 참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을 생명 다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도 여기 와 있는데 내 부모님 또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